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 115강은 김해김씨의 시조, 가락김씨라고도 하죠. 가락국 김수로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114강까지 해서 신라의 세 성씨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박역거세, 석탈의, 김할지. 그런데 오늘은 신라가 아니라 가락, 또 김해김씨라고도 하죠. 그래서 가락국 김수로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로왕 신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수로왕의 치세 그리고 허왕비라고 그러죠. 허황후 수로왕이 이제 왕비를 마중 나가는 장면, 수로왕과 허황후와의 이제 혼인 사건, 허황왕비는 어떤 분인가, 그리고 수라왕 신화의 성격에 대해서 수로왕의 이제 무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춘추와 이제 김유신이 수로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내용으로 영상 꾸며봤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먼저 수로왕 신화인데요. 수로왕은 금강가야의 초대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야국이 여럿이 있었는데 초창기에는 금강가야가 세력이 셌어요. 나중에 이제 금강가야가 멸망하고 대가야가 이제 등장합니다. 어쨌거나 금강가야의 초대왕으로서 수로왕은 수릉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분이 이제 바로 김해김씨, 가락김씨 시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씨 중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그래서 김수로왕의 초상화, 김수로왕과 허황비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나라가 없던 시절에 가락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각 촌락별로 나뉘어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서기 42년 3월에 변한의 마한 친한 변한이죠. 변한의 구야국 9명의 간이라는 것은 왕들을 말합니다. 왕들에게 하늘에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요. 너희들의 왕을 내려보낸다. 다만 이를 위해선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그러지 않으면 구워서 삶아 먹으리. 뭐 이런 노래를 불러라. 이런 이제 말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걸 구지가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설은 하늘이 나로 하여금 이곳에 새로운 나라를 세워 다스리라 명함으로 내가 거기로 내려가고자 한다.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 사진은 구지봉 정상 구석에 놓여 있는 고인돌. 여기는 이제 거북의 모양이 있어요. 이에서 9명의 간은 203명의 백성들과 함께 김해의 구지봉입니다. 산 모양이 거북이를 닮았다고 해서 나온 이름인데 여기에 이제 올라가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춤추고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우르르 쳐다보니 자줏빛 줄이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들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높은 끝을 찾아보니 하늘에서 붉은 보자기로 싼 금빛 그릇이 내려온 겁니다. 여기 이제 현재 구지봉인데요. 김해 도심에서 북쪽으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수렁이 이제 탄생하는 장면인데요. 그릇 속에는 태양처럼 둥근 황금색 알이 6개가 놓여 있어서 모두가 놀라고 기뻐하여 100배, 절을 100번이나 하고 쌓아안고 아도간이라고는 9명의 그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아도간의 집 책상에 놓아두고 이제 흩어졌는데 12시간 후인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까 함이 열어보니 6개 알은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용모가 훤칠한 이들을 평상에 앉히고 극진히 공경했는데 10여일이 지나자 이들의 키는 구척이면 2m가 넘는 키죠. 구척으로 은나라 탕왕과 같고 얼굴은 용과 같아 한나라 고조, 유방이죠. 흡사하고 눈썹이 팔자로 채색이 나는 것은 연임금과 같고 눈동자가 겹으로 된 것은 순임금과 같다. 이런 모양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나이다 키가 9척, 약 2m가 넘는데요.
그달 보름에 왕이 오르니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고 해서 이름을 수로, 머리 숫자죠. 수로 혹은 수릉이라고 불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대가락 또는 가야국이라고도 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사람도 각각 다섯 가야의 임금이 됐는데, 이, 여기가 이제 가야국입니다. 대가야, 성산가야, 금관가야. 동쪽은 황산강에 이르고, 서남쪽은 창해, 서북쪽은 지리산, 동북쪽은 가야산, 남쪽은 나라의 끝이 됐다. 그리고 대가락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에서가의 수도가 되고 영토가 제일 넓어지게 된 겁니다. 수르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을까요? 수르왕은 임시로 대고를 세우고 거처를 삼았는데 질박하고 검소해서 지붕에 이은 이응을 자리지도 않고 흙으로 쌓은 계단은 겨우 3척밖에 되지 않았다. 1m가 채 1m 정도나 되겠죠? 수르왕은 석탈해와 제주를 겨뤄 이긴 뒤에 가락국의 왕자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사진은 국립 김해박물관 맞은편에 있는 벽화의 한 장면인데요. 예, 석탈해와 이제 경쟁하는 싸우는 수르왕의 모습입니다. 102년 파사왕, 파사 이사금 이 사람인데 신라 5대왕입니다. 이분의 요청으로 실직곡국과 음죽 벌국 사이, 음죽 벌국 사이에 영토 분쟁을 중재했습니다. 누가요? 수르왕이. 그래서 파사왕이 육부에 명하여서 수로를 위한 연회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임시 궁궐의 남쪽 신다평에 나가서 말하기를 이 땅은 협소하기가 좁기가 여기입니다. 한해살이 풀과 같지만은 수레하고 기하여 가히 16난이 살만한 곳이다. 16난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의 경지에 오른 16명, 존경받을 만한 인물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록 땅은 좁지만은 넉넉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 파사왕이 주변을 이제 정복한 이제 그런 지도입니다. 여기에 1500보, 7, 800m 될까요? 둘레의 성과 궁궐과 전당 및 여러 관청의 청사를 잇고 무기고와 곡식 창고를 지을 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농사일에 바쁘지 않은 틈을 이용해서 기원 후 43년 3월에 궁궐의 성벽 공사를 끝내고 44년에 궁궐을 완성하게 됐다. 그리고 좋은 날을 기려서 새 궁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모든 정사와 함께 다른 일도 부지런히 살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현재 김해 가야에 있는 테마파크고 여기는 복원된 가야국 궁전입니다. 수로왕의 이제 왕비를 마중하는 장면인데요. 건무 24년 무신 7월 27일 아홉 왕들이 조회하는데 왕 앞에서 조회할 때 대왕께서 좋은 배필을 구하지 못하셨으니 신들 집에 있는 처녀 가운데 가장 예쁜 사람을 골라 대왕의 짝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자 수로왕은 내가 여기에 내려온 것은 하늘의 명령일진데 나에게 짝을 지어 왕후를 삼게 하는 것도 역시 하늘의 명령이 있을 것이니 경들은 염려 말라. 이제 오늘날에도 이제 이 수로왕 탄생을 재현하는 이제 그 구지봉에서 탄생을 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왕은 유청간이라고 하는 아홉 왕 중에 한 사람으로 하여금 작은 배와 준말을 말하자면 이제 말을 망산도 거제도 남쪽의 섬입니다. 여기에 가서 이렇게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왕에게 신귀관이라고 왕에게 승점 육지에 있는 거제도가 바라보는 이 승점으로 가게 해서 이제 왕비를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오늘날 이제 이렇게 이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도 있고 김해 국제 공항이 이제 여기 생기시겠죠. 서쪽에서 붉은색 도출담배가 붉은 길을 휘날리며 다가옵니다. 그래서 왕은 무척 기뻐해서 아홉 왕들을 보내서 맞이한 다음에 대궐로 모시려 했는데 이때 왕후가 하는 말이 나는 너희들을 모르는데 어찌 감히 경솔하게 따라갈 수 있겠느냐.
자, 이 말을 옳게 여긴 왕은 대궐 아래에서 서남쪽으로 60법쯤 되는 곳 상기슬에 임시 궁전 이렇게 지어서 기다렸습니다. 왕후는 육지에 올라서 언덕에서 쉬고 비단 바지를 벗어 산신령에게 패백으로 바치죠. 결혼식 때 하는 그런 의례인데요. 그리고 이제 황후를 수행한 신하는 신보, 아내는 모정이고, 또 조강, 아내는 모량이고, 그리고 그 밖에 수행한 노비가 포함해서 20여 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성우는 금수능라, 명지실로 짠 비단, 의상필단, 옷과 필로 된 비단, 금은주, 금은과 구슬과 옥, 구슬로 만든 폐물들을 더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여기 왼쪽 사진은 1951년에 출간된 수로왕 관련 유적 그림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구지봉, 수로왕릉, 호황우릉, 봉황대, 초선대, 초선대 같은 이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왕과 왕비가 이제 혼인하는 장면입니다. 왕후가 다가오자 왕은 맞아서 함께 장막 궁전으로 들어가는데 왕이 마실 것과 술을 주고 화려한 잠자리에서 자게 하고 옷과 비단과 보화까지 내어주고 군인들로 하여금 황후를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침실에 들 때 왕후가 하는 말이 저는 아유따국의 공주인데 성은 허이고 이름은 황옥이며 나이는 16세입니다. 후왕과 모후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젯밤 꿈에 하늘의 상제를 배웠는데 가락국의 왕 수로를 하늘에 내려보내 왕위에 오르게 하였으니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러나 아직 배필을 청하지 못했으니 공주를 보내서 그 배필을 삼게 하라 하셨다. 그런즉 너는 즉시 떠나라 하셨습니다. 이에 감히 용안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나는 공주가 멀리서 올 것을 알고 있어서 신하들의 청을 따르지 않았소. 이제 현숙한 공주가 스스로 오셨으니 매우 당연한 일이요. 이 사진은 김해 가야 테마파크에 전시된 수로왕과 호황비의 인형입니다. 왕은 이제 그와 혼인해서 함께 두 밤 하룻낮을 지냈는데요. 이제 나머지 죄송합니다. 사람들을 태워서 배를 돌려보내는데 뱃사공 15명에게 각각 쌀 10석과 배 30필씩을 내줬고 그러니까 쌀이 150석이고 비단이 450필이었다는 얘기죠. 왕후와 앵신 내외 종속들에게 합당한 거처를 제공하고 풍부한 물건을 주고 가져온 값진 물건들은 따로 창고를 마련해서 왕후가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처를 했습니다. 여기는 수로왕릉입니다. 김해시에 있는. 그리고 여기 동상은 수로왕릉 옆 그 안에 있는 호황옥 상입니다. 왕비 황옥은 바다를 건너온 아이따국의 왕녀인데요. 서기 1890년까지 백이 57년을 제위하다가 죽은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둘은 허시성을 받고 김해허시 시조가 되었는데 아들은 금강국의 제2대 거등왕유로 즉위하기도 했습니다. 수로왕이 선원들에게 상당히 많은 양의 쌀과 배필을 내렸다는 사실은 그리고 또 그것들을 나를 수 있는 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가야가 연안 항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백길도 꿰뚫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사실 수로왕이 내린 이러한 그 물품들은 하사품이라기보다 교역 물량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수로왕의 치세와 죽음인데요. 석탈의 게임에서 승리한 다음에 훗날 석탈해가 이제 왕이 오르고 가야국을 침범해 옵니다. 근데 금강가야는 철이 많은 지역으로서 파사왕이 분장하는 나라들의 중재를 부탁할 정도였죠. 그래서 수로왕이 나름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고, 서기 189년, 향년 156세를 누리다가 왕후가 사망하자 귀지봉 동북 언덕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왕은 그로부터 10년 후에 사망을 했는데 대궐 동북쪽 평지에 장사 지내고 수롱왕 묘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수랑 사후의 일인데요. 금관가에는 532년 신라 제23대 법흥왕에 의해서 멸망했고, 그러나 수랑에 대한 제사는 신라에서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신라 제30대 문무왕 때인 661년 외가의 시조인 수랑의 묘를 신라의 종묘에서 합해서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문무왕의 모친은 문명왕후가 김유신의 여동생이고, 그렇게 보자면 김유신은 금관가의 마지막 왕이었던 구영왕의 증손자였기 때문에 관계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무왕은 누구냐면 통일신라의 그 제30대 왕으로서 태종 무열왕의 원자이자 김유신의 누이 문명왕후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666년 당과 연합해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 통일을 완수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무왕 역시 외가적으로는 수로왕의 15대 직계 후손이 됩니다. 금관가의 마지막은 구영왕, 세종, 솔지, 김서연, 문명왕후, 문무왕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수로왕 묘 인근에 왕이전 밭을 만들어 그 밭에서 나온 이제 수확물로 수로왕의 직계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 김춘추와 김유신인데 김서연은 이제 신라에 토양한 금관국양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김서연. 그리고 신라 왕신은 수굴종의 딸 만명과 혼인해서 김유신을 낳았고, 김선의 딸 문희는 또 김춘추, 태종 무열왕이죠. 김춘추 혼인해서 문명왕후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관계가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수로왕 신화의 성격은 하늘의 신이 국안, 부족, 연합사의 통치자로서 인간사회에 내려왔다 이런 뜻이 있고, 인간사회가 그를 적극 환영함으로써 춤과 노래로 이제 맞이했는데, 그리고 나서 왕으로 삼았다. 신성한 왕권을 상징하는 청강, 하늘에서 내려오고 난생, 아래에서 태어난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의 대부분의 건국 시조 신화와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로가 6개의 알 가운데 제일 먼저 나왔다. 그래서 가락국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가야 제국을 통합하려고 하는 의식이 반영된 거 아닌가. 이게 금관가야죠.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관가의 초대왕 수로왕은 김해김씨, 가락김씨 시조가 되고, 서기 42년에 9명의 왕들이 하늘의 소리를 듣고 김해의 구지봉에 올랐으며, 이때 하늘에서 붉은 보자기로 싼 금빛 그릇이 내려왔고 9개 황금색 알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온 아이가 수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황옥 왕비는 아유타국의 왕녀 출신인데 수로왕은 석탈을 물리치고 서로 분쟁하는 나라들을 중재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수로왕이 죽고 난 후에 금관과에는 신라 법흥왕에게 멸망당하고, 그럼에도 수로왕에 대한 제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삼국 통일을 달성한 신라의 제30대 문무왕은 수로왕의 외가의 혈통이 되겠습니다. 문무왕의 모친이 김유신의 여동생이고, 김유신은 금관과의 마지막 왕인 구영왕의 증손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로왕 묘의 관리를 수로왕의 직계 후손이 맡게 했으며, 결국 수로왕 신화는 청강난생, 하늘에서 내려오고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건국 시조 신화와 괴를 같이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 강성규 문학TV도 송출 중에 있고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